네, 올 한 해 반도체 산업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 모셨거든요. 이영수 HLS 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이제 IT의 신으로서 많은 또 저희와 함께해서 큰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바로요. 네. 업종 탑3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영수 대표 IT의 신이 뽑은 네. 올해의 반도체 탑3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SK 하이닉스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SK 하이닉스를 탑 1에 뽑았습니다. 좀 약간 진부한 것 같기도 한데 SK 하이닉스를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지난해 그 연말에 조정을 충분히 예쁘게 받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커스텀 메모리를 주도하는 이제 그러니까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는 커머디티잖아요. 예. 근데 이제 HBM을 필두로 이제 커스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맞춤형으로 나오고 간다 있는데 이거죠?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를 주도할 수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HBM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원래 250억 달러로 전망하다가 예. 300억 달러로 20%를 추가 상향 조정했는데 여기는 이제 브로드컴 같은 이제 AI 가속기 업체, 예. ASIC 업체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수요처를 부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캐파를 3.5배 증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증설하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40% 정도만 캐파를 증설하겠다 이야기했는데 브로드컴 때문에 결심을 바꿨습니다. 네, 브로드컴이 삼고 처리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또 당초 실적 가이던스보다 더 추가 상향 여지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뽑은 이유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죠. 엔비디아 하나엔 시장보다 경쟁자 나왔을 때 밑에 단에 있는 HBM 쪽 우리 메모리는 더 좋다. 브로드컴 나오면서 맞춤형 시장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로봇 반도체 얘기 막 나오잖아요. 엔비디아도 로봇 반도체 한다고 하고 제슨토로 거기에도 약간 뭐 HBM 이런 하이닉스는 수혜 안 돼요? 거기도 필요할 거 충분히 아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 로봇에 올라가는 게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렇죠. 네, 온 디바이스 AI도 결국은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해질 그렇죠. 거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XR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XR에 들어가는 메모리 중에 LLW라는 게 있어요. 예.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아이오. 그게 이제 기존의 디램보다 이제 밴드위스가 2배 이상 높은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커스텀 메모리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나 이제 드론이나 이런 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이제 커스텀 맞춤형 갈 때마다 이제 다 필요하게 되니까 네, 메모리 맞습니다. 쪽에서의 대장 SK 하이닉스를 1번 타자 첫 손에 꼽았습니다. 자, 오늘 탑 3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우리 ITS는 뭘 꼽았을까요? 리노공업, 리노핀, 리노소켓 한동안 잊혀졌던 종목인데요. 리노공업은 왜 뽑은 겁니까? 일단 이제 테스트 소켓을 네, 하는 테스트 회사입니다. 소켓. 네, 테스트 소켓이라고 이제 테스트 소켓을 구현하기 위한 이제 리노핀. 네. 요거는 이제 소켓에도 들어가고 이제 프로브 카드, 웨이퍼 테스트 할 때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ISC도 있고 TSE도 있고 이런데 왜 굳이 리노공업이냐? 예, 예. 리노공업의 소켓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R&D용이에요. 양산용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R&D용이라는 거는 이제 신규로 나오는 칩들을 네, 이제 테스트할 때. 네, 맞습니다. 파운드리 이제 새로 신규로 에이식에? 네, 네. 맞습니다. 양산 적용할 때 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런 에이식 쪽이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특히나 이제 지금 파운드리에 신규로 적용하기 위해서 막 테스트를 많이 하겠죠. 그럼 테스트를 많이 하면 거기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리노공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혜의 타이밍이 굉장히 제일 빠른 겁니다. 예, 좋습니다. 리노공업, 리노핀, 테스트 소켓 하는 회사인데 왜 리노공업을 뽑았느냐? 리노공업의 테스트는 기존의 양산된 HBM이 아니라 R&D용, 신제품 개발되는 쪽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에이직 뭐 이쪽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가게 될 때는 네네.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노공업을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 주셨고요. 탑 3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올해 반도체 탑 3,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보실까요? KINX. KINX는 이거 좀 약간 참신한데요? 네. 네. 일단 이제 데이터 센터 예. 관련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네. 이제 해주는 회사고요. 예.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임대해 주는 거죠. 네, 그런 회사인데 이쪽을 보는 이유는
결국 그 지금 AI 인프라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 기반의 LLM을 이제는 포기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한국형 클라우드, 뭐 한국형 AI 인프라 쪽으로 많은 투자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혜를 보는 게 아무래도 네이버 클라우드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도 수혜를 보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S 같은 업체들도 수혜를 보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좀 작고 이제 좀 탄력이 좋을 만한 회사가 이제 KINX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NX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회사가 좀 낯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임대를 해주는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매출이 그냥 딱 어떻게 보면 딱 규모가 나오는 회사인데요. 작년에 과천에다가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추가 매출이 업사이드가 생긴 거죠. 네, 그게 이제 연간으로 한 400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행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과천 같은 이런 알짜 땅에다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굉장히 특수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짓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셋업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도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어느 정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신규로 매출이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AI 쪽 붐이 일면서 네. 국내 기업들이 AI를 이제 B2B나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것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수혜를 보냐? 그런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 허브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거 클라우드를 쓰는데 이 중간에서 이거를 속도를 빨리 해주고 효율이 나도록 이런 이제 솔루션들을 지원하거든요. 네, 그런 쪽 매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개 먼저 종목을 봤거든요. SK 하이닉스, 리노공업, KINX입니다. 이 세 개 종목에 따라서 아마도 올 한 해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도 함께 묻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SK 하이닉스를 꼽았던 이유는 이제 브로드컴과 함께 시작되는 또 하나의 경쟁 체제라는 거, 맞춤형 반도체를 받고, 두 번째 리노공업 얘기했을 때는 이제 에이직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혹시 여기서 소버린 AI도 여기서 한번 이야기 좀 펼쳐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럴까요? 이제 뭐 서버린 AI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불확실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탄핵 사태가 있고 있는데 아마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주도할 만한 저는 그 타깃이라고 생각해요. 서버린 예. AI라는 게. 예. 왜냐하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결국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별 기업이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규모예요.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그 엔비디아 H 시리즈 칩을 다 끌어모아도 1만 장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빅테크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개 회사가 구입한 엔비디아 데이터 카드 그 AI 가속기가 48만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거의 24만 장을 샀고요. 그러니까 LLM을 하려면 최소한 10만 장의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면 수십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거를 개별 기업이 하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AI 인프라 뭐 어떤 대규모 국책 사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국내에서 뭐 수혜를 볼 만한 회사가 결국 네이버 정도고요. 국내에서 LLM을 사실상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그리고 이제 이런 쪽에서 또 통신사들 있잖아요. 네. 통신사들이 이런 AI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SKT나 KT 같은 회사들이 이미 이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네. 그게 AI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SK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AI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서 SKT가 굉장히 강조한 게 소버린 AI 그리고 한국어 기반의 어떤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일반 클라우드 중심에서 AI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에 핵심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뭔가 이걸 그 교섭력이 있잖아요. 예. 가속기를 좀 땡겨올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 AI 서비스를 인프라 서비스를 좀 확대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KINX도 지금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도 점점 더 이제 수요가 AI 쪽으로 가면 그런 쪽으로 이제 변신을 할 거고요.
그러면 추가 모멘텀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소버린 AI가 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될 맞습니다. 경우에는 항상 정부가 끼면 그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약간 좀 징크스 아닌 좋은 징크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좀 바라보면 앞서 이제 KNAX도 얘기했지만은 네이버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확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네이버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될지 아니면 뭐 이게 국가 단위의 데이터 센터가 될지 투자가 아니면 될지, 뭐 예. 네이버에다가 실제로 뭐 지분 투자를 할지 뭐 이거는 이제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음. 그런데 이거를 저는 결국 좀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는 골든 타임이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LLM이라는 이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글로벌 빅테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디지털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빅데이터는 그냥 빅테크들한테 그냥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일반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의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데이터까지 다 간다 그러면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 기반의 만약 기술이 없다 그러면 뭐 그냥 불가피하다 뭐 다른 국가들처럼 뭐 그렇게 체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배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정부에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올 한 해 반도체 전망을 하는데요. 세 개의 종목을 가지고 업종 전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탈 엔비디아 트렌드를 첫 번째로 갔고요. 두 번째 이영수 대표가 리노공업을 뽑았는데 리노공업은 역시 에이직의 시대. 그렇겠죠? 예. 에이직 반도체의 시대 두 번째 트렌드를 봤고 세 번째가 KINX인데 저게 바로 소버린 AI와 함께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 매출. 자, SK 하이닉스, 리노공업, KINX 세 종목에 담긴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한번 올 한 해 리뷰를 해 보시고 소부장이 될지 대형주가 될지 또 고민 많았던 작년 아니었었습니까? 투자 전략까지도 제시해 준다면요. 네, 저는 이제 올 상반기 짧게 보면 1분기 그리고 조금 좋게 길게 보면 상반기까지는 어떤 테크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황하고 약간 주가 사이클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나오는 그 뉴스들을 보면 끔찍할 거예요. 막 그 어떤 수출 데이터 꺾이고 뭐 그 실적 꺾이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작년 하반기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 업황 개선을 또 선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HBM 쪽에 추가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제 커머디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까지 그리고 좀 늦게까지 좀 더 길게 보면 3분기까지 재고가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들을 이제는 좀 좋게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주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철저하게 타겟팅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이제 HBM 쪽에서는 이제 DRAM 테크 마이그레이션 기존의 뭐 원 Z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 B나 원 C 쪽으로 전환되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ALD 쪽에서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제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 좀 관심 가질 만하고요. 오히려요. 전통의 네. 종목들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수요가 나오는 나오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사실 낸드 플래시나 그냥 커머디티 메모리 쪽은 투자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그 하이엔드 쪽 이런 쪽만 이제 그러니까 타겟팅- 장비도 안 사는군요. 네, 예. 장비도 그 전환 투자 쪽 예. 그런 쪽만 딱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 그 아무래도 지금 이제 유리 기판 쪽이 계속해서 핫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나 이런 쪽 기술 트렌드하고 또 엮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뭐 필옵틱스나 HB테크 같은 회사들 관심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뭐 이런 쪽도 계속해서 뭐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쪽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사이클 주도하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업사이드는 좀 다시 봐야 되고 지금은 브로드컴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식 쪽에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IP 업체들이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뭐 이런 쪽 회사들 주목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TSMC의 유일한 VCA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로 그걸 가지고 있는 이제 에이지글랜드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NPU 쪽이나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 IP를 납품하는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도 분명히 기회가 있겠지만은 압축적으로 해라라는 이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크게 보니까 네 가지 트렌드네요. 첫 번째 달 엔비디아, 에이직,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소버린 AI, 마지막에 유리 기판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네 가지 오늘의 2025년의 반도체 산업 전망과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